안녕하세요, 모닝에스입니다. 저는 지금 칭다오 모터쇼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아주 친숙한 차량이 보이시죠? G90 그리고 또 GV80 제네시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회차로는 제 4부 방송인데요. 제가 5월 15일 개막일에 이곳 칭다오 모터쇼에 나와서 전체 부스를 돌아봤는데 기아차 부스가 요 제네시스 사이즈 정도로 차려져 있고요. 현대차는 그야말로 저 구석에 아주 조그맣게 찾기도 힘든 곳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기 가운데 중앙 부스는 임대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현대차가 제네시스에 돈을 좀 쓴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뭐 제네시스 한 대 파는 것이, 그리고 또 제네시스를 홍보하는 것이 차라리 전체 현대차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가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제네시스가 이제야 본격적으로 중국의 이 마케팅을 본격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가 오지 않았더라면 제네시스가 좀 더 빠른 시기에 이 제네시스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중국에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상 좀 이 마케팅 스타트 자체가 굉장히 많이 뒤처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건 뭔가요? G70 버전이 요게 쿠페형도 아니고요, 해치백 스타일인데 이거 우리 국내에서 나왔나요? 제가 앞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전문 유튜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나 또 해외 많은 그 브랜드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내에 제네시스 G70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냐 뭐 이렇게 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뭐죠? 여기 해치백 스타일의 G70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걸 여기서 보게 되네요. 저는 일단 한국 국내에서는 제가 요 G70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해치백 스타일의 이런 그 디자인 예쁩니다. 나름 예쁘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해치백 스타일이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기 때문에 실내는 어떻는지 한번 살짝 볼까요?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G80 여기 한 대 더 전시가 되어 있고요. 중국에서는 해치백이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치백이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도로에 다니다 보면 해치백 차량들이 많이 이렇게 보인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한국처럼 요즘 쿠페형이 중국에서도 아직은 그렇게까지 인기가 높지는 않습니다. 세단 여전히 인기가 많고, SUV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네시스 차량이 요즘 그냥 한 대씩 가끔씩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방송에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현대기아차가 제네시스와 더불어서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가. 사실 저는 그동안 이 현대기아차의 판매 전략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다른 회사들도, 다른 외국계 기업들도 전부 다 똑같은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건 독일 차든 일본 차든
똑같은 중국 시장이라는 조건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뭐 사드 핑계 대면서 현대기아차 판매량이 급감을 했거든요. 중국에서. 사실상 7, 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차가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근데 사드 핑계 대면서 주춤주춤 하더니 그냥 판매율이 완전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건요, 일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일본도 2014년에 그 아베 정권이었을 때 조도죠, 여위다오라는 섬 문제 때문에 중국이랑 한번 부딪혀가지고 그때는요 살벌했다고 합니다. 뭐 일본 차가 도로에 지나가면, 주차가 되어 있거나 이러면 막 유리 창문 깨고 올라타고 본넷대에 올라가고 온갖 테러를 다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현대차나 기아차에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상 중국인들이요, 한국과 일본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엄청나게 친근한 마음을 갖고 대하거든요.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대놓고 상당히 좀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많이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민족 감정으로 따지자 보면 일본은 거의 분노 게이지가 거의 100% 중에 한 8, 9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고요.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근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뭐 중국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굉장히 선호하는 건 여전히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한국 드라마도 한국 영화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면서 한국 브랜드 자체에 대한 친숙도가 많은 게 사실인데요. 그런 어떤 강점들을 일본 차보다 살리지 못한다는 거, 그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일본 차보다도 판매량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가? 그건 뭐 좀 더 깊은 내막을 살펴보면 알 수도 있겠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여기 이 합작법인, 그리고 또 이 판매 이 딜러상과의 문제가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7, 8년 전에 이 현대차나 기아차 이 판매점에 갔을 때 느끼는 점은 뭐였냐면, 판매원들이 적극성이 없는 거예요.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판매점들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허름한 분위기로, 전문성 없는 그런 분위기로 나와서 그냥 차 대충 설명해주고, 설명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프로페셔널한 그런 직원들의 교육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정신무장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어떤 상태로 무슨 자동차를 팔겠습니까? 여러분, 뭐 사드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중국의 판매량이 급감했다라고 알고 계시죠? 아닙니다.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 판매 딜러들의 정신적 해이, 그게 컨트롤이 안 된 거죠. 현대기아차 본사에서는 뭐 했습니까? 이 판매 이 현장에서 손님들에게 뭔가 전문적인 이 판매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판매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안 되죠. 한국인인 제가 봤을 때, 와, 이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실 그건요, 국내 판매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한국에서 현대차나 기아차 가면은 직원들이 어떻게 대합니까? 다른 외제차 매장에 그 딜러들이 아주 정중하게, 아주 또 적극적으로 차를 판매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페셔널한 모습하고 좀 비교가 되지 않던가요? 저는 그 마인드 자체부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한국보다도 더 심한 것이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네시스, 현대기아차가 팔릴
턱이 있습니까? 이 댓글로 현대차가 영업을 제대로 안 한다, 당신이 뭘 그걸 알고 그딴 소리를 하느냐라고 댓글 다셨던 분, 여기 한번 직접 와보십시오. 중국 현지에 한번 직접 와보십시오. 예, 현대차, 기아차 매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직원들이 어떤 뽐새를 가지고 지금 차를 팔고 있는지, 그딴 분위기로 무슨 판매율을 끌어올린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현대기아차는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제가 7, 8년 전에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는 네이버 블로그를 했었는데, 그때 블로그에서도 여러 글들을 쓰고 했었습니다. 현대기아차 정신 차려야 된다, 이래가지고는 중국 시장 절대로 공략 못한다. 다른 외제차 판매 전시장엔 제가 안 가봤겠습니까? 제가 중국에서 차를 이제 한 번 차를 바꿨는데요. 처음에 차는 기아차를 샀었고요. 이제 두 번째 차를 구매하기 전에 차량 전시장을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 브랜드들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6년 전에 차를 한번 바꿨는데요. 그때 캐딜락을 갔었습니다. 볼보도 가고요. 그리고 또 BMW, 그리고 또 벤츠, 여러 매장을 갔었죠. 토요타도 가고요. 렉서스도 가고요. 근데 와, 다들 전문성이 뛰어나고 뿐만 아니라 서비스 마인드도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아주 젠틀하고요. 사람들이 볼보 같은 데 가니까 뭔가 판매원들의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캐딜락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비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결국에 제가 캐딜락을 골랐는데요. 굉장히 뭔가 이 전체적인 판매 전시장 분위기, 그리고 전체적인 이 판매 서비스 시스템, 이게 다 훌륭했거든요. 결국은 그런 서비스 시스템을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예. 현대기아차는요, 제가 처음에 기아차를 살 때, 그 기아차 판매점은 정말 좀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때 이제 중국에 와서 차를 사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저한테 친숙한 현대차나 기아차를 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몇 군데 둘러보다가 결국에 이제 기아차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현대차, 기아차 갔을 때, 그때가 이제 2016년, 2017년 그때였거든요. 와, 진짜 얼마나 서비스 마인드 자체가 엉망인지.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현대차나 기아차 매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좀 나아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전히 판매율이 낮고, 여전히 헤매고 있는 걸 보면, 중국 시장에서 헤매고 있는 걸 보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렸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현대기아차를 이렇게 까는 이유는요, 그만큼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마음이 없다면 제가 이런 비판도 하지 않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이 블로그 글을 통해서 현대기아차에 제안했던 게 뭐냐면, 빨리 중국 시장은 프리미엄 전략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당시에 한국에는 제네시스가 이미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기를 끌기 시작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중국 시장 런칭은 생각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중국의 제네시스를 런칭해라. 그 다음에 전문 매장을 하나 열어라.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냐면요, 아예 칭다오에 렉서스 전문 매장을 하나만 딱 두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은 직원 교육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전체 매장 분위기도 아주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전시장을 많이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판매점을 많이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현대기아차는 여러 개의 판매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딱 가면요, 전문적인 럭셔리한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중국 로컬 자동차 브랜드 판매점보다도 훨씬 후진 분위기입니다. 그런 데서 무슨 손님들이 지갑을 열겠습니까? 지갑 열고 싶지 않죠. 현대기아차 이미지 자체가 완전 후진 이미지로 전락해 있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칭다오, 인구 1000만 명의 도시인 이 칭다오의 현대기아차, 그것도 한국이랑 가장 가까운 대도시잖아요. 한국이랑 그래도 가장 가까운, 한국인들도 예전에 많이 살았던 그런 한국과 친숙한 도시, 이 칭다오에서마저도 현대기아차 전시장이, 판매점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면 이건 뭐 말 다 한 거죠. 제네시스 전시장이 따로 독립적으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따로 열어야 됩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나 칭다오, 선전, 광저우 같은 그런 곳은요, 사실상 좀 전시장을 따로 독립적으로 열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프리미엄 전략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중국인들의 눈높이가, 자동차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왜냐면요, 중국에는 전 세계의 자동차, 좋은 차들, 브랜드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경쟁 가운데서 최고의 서비스를 주지 않으면 지갑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중국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처럼 자동차 팔겠다, 현대기아차가 그런 식의 마인드로 접근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한 10년 동안 현대기아차의 그 패착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점, 그걸 현대기아차 관계자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앞으로 희망은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제네시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네시스가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지만 과연 그런 마인드 변화가 있고 전체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줄지 안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칭다오 모터쇼 5월 18일 방송 제 4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 에서였습니다.